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의도 약방에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 모르는 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였다가 지금은 알테오젠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의 재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진홍국 님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재무이사직은 많이는 들어봤는데 바이오 기업에서 재무이사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특히 비상장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 아무래도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내부적인 회계라든지 일반적인 파이낸스 쪽의 일을 넘어서 최근에는 뭐 전략 쪽이라든지 그런 COO 쪽의 역할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오 애널리스트로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리셨잖아요. 내가 이 바닥에서 원래 전공이 이쪽이세요? 원래 전공 이제 학부 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증권회사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핏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많이 따로도 공부도 하고 뭐 대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좀 소양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경력 전부로는 한 13년 정도 되시고 네네.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한 4년 정도 네. 하셨는데 그 최근 몇 년간에 바이오 투자자들 관심이 이쪽에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바이오를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입지도 조금 커졌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가 아시겠지만 이제 내수 위주로 제네릭을 뭐 만드는 내수 위주의 업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수출주에 비해서는 많이 부각을 못 받았다가 최근에 많이 성장주, 수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원래 애널리스트 중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반도체죠. 그쪽까지 버금가는 정도로 많이 사내 입지 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애널리스트,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입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는 이제 반대로 당황했던 네네. 에피소드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라는 게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을 넘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서두에 뭐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보고서 많이 보시고 제 이름이 워낙 특이하니까 얼굴은 몰라도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고 뭐 가끔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보고서 뽑아와서 여기다 사인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이제 뭐 특이하고 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근데 그에 반해 좀 당황스러운 건 이제 많이들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강성들이 많으시고 과거에 뭐 제가 뭐 회사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걸 좀 이렇게 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했다가 경찰서에 전화하고 누가 뭐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주가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해서 뭐 경찰서도 한번 갔다 오고 물론 별일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네네. 이직을 하게 된 뭐 특별한 에피소드 또는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워낙 이제 산업이 좋아지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일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이제는 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언제까지 남들 부자 만드는 일을 하면 계속 좋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쪽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관련이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바이오 업계를 계속 외부에서만 이제 취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내부 사람이 되셨잖아요. 네네. 밖에서 볼 때랑 안에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 어떻게 좀 다르셨어요? 일단은 외부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저 회사는 뭐 맨날 나온다고 안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뭐 나온다, 네, 뭐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든지 어떤 뭐 호재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뭐 맨날 말로만 하고 뭐가 없냐라고 많이들 해서 뭐 어떤 회사는 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직접 이제 보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낀 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보니까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어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온고잉 이슈였던 거고 사업에 역시 쉬운 게 아니었다 이런 것도 이제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업력이 오래된 제약 업계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바이오 업계가 있잖아요. 제약 업계와 비교해 봤을 때 바이오 기업만의 어떤 경쟁력
이라던가 차별점 이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은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 가장 큰 차이는 제약업계는 이제 물건을 직접 팔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 바이오 쪽은 현금 창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 과거에 제약 업종이 이제 외부의 품목을 이제 수출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되면 그걸 수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 특허가 끝나면 제네릭을 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에 국한이 되었다면은 바이오는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도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의대 가서 의사가 되고 신약 개발 쪽으로 가는 분들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는 이쪽이 돈이 되는 걸 또 많이 보아와서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이쪽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신약 개발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발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종특이 또 열심히 하고 그저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근면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제약 바이오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로 간 애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서치 센터로 간 바이오 애널들도 이직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 내에서 이제 그 다른 증권사 간의 이제 이동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른 섹터 같으면은 뭐 밑에 주니어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섹터의 특성상 좀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의 주니어들을 이제 양성하기보다는 검증된 외부 애널리스트를 영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의도에도 한 바퀴 뭐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중장기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스톡 옵션을 이제 실현하는 것도 계획 중 하나시겠지만 네. 보다 더 큰 그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스톡옵션 행사하는 거는 뭐 계획이라기보다 희망, 꿈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 애널리스트로서 산업을 밖에서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내부로 경험을 했다고 보면 향후에는 좀 선진 시장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FDA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아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내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후에 선진 시장 쪽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제 자신도 뭐 유용한 사람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 쪽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죠. 주로 바이오 업종을 투자하세요? 예, 또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바이오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도둑질이 잘 안 돼요. 그 바이오 쪽이 많이 좀 침체돼 있어서. 네, 요즘 그렇죠. 방송을 보시는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힘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진짜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주가들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또 최근에. 네.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 일단은 뭐 저조한 건 상대적인 표현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많이 올랐던 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백신, 치료제 거의 뭐 작년에는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려오는 거고,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언택트, 컨택트 전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그런 쪽에 대한 피로도도 쌓이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제가 생각에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 작은 어떤 모멘텀이라도 보여주게 된다면 다른 타 섹터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투자의 로테이션, 머니 로테이션은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로테이션이 바이오가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책을 쓰셨고 곧 네. 책 발간 앞두고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주로 클라이언트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였지만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있었고, 수급을 개인이 또 힘들게 되면서 심리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의외로 굉장히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자기 돈을 태우면서 정말 모르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널리스트를 관두기 전까지
그런 에피소드나 제 생각들을 모아서 이거는 이제 바이오 책은 아니고 주식 투자 전반에 대한 책을 쓴 거죠. 바이오로만 너무 국한되면 판매 부수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을 이제 스코프를 넓혀서 이렇게 책을 하나 발간했고 아마 10월 중으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정품으로 네. 구매해 주세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돌려보지 마시고. 자, 재밌는 이야기 벌써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고 오늘 참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사님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홍국 알투스 바이오로직스 재무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